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일단 월요일에 7회차 경기들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골대법 특이점 간단 패턴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변경점이 있거나 주중에 경기가 있었던 팀들에 한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5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경기는 메넨글라드바흐의 로즈 감독이 도르트문트로 가는 게 확정이 된 2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마인츠 05, 그리고 주중 경기가 있었던 4번 경기 이프랑크 대 바이에른 뮌헨, 9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 10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라이프치히, 그리고 월요일과 다르게 정배당과 역배당이 바뀐 14번 경기 빌바오 대 비아레알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월요일에 말씀드린 거에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현재 저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2번, 4번, 9번, 10번, 14번 5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마인츠 05. 메넨글라드바흐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무패 확률 승 44%, 무 38%, 패 18%로 메넨글라드바흐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41%, 무 41%, 패 18%로 역시 메넨글라드바흐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승과 무승부 확률이 41%로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승리 또는 무승부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네요. 패턴적으로 마인츠는 현재 원정 6경기째 무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메넨글라드바흐가 7승 2무 1패로 확실히 앞서는 모습이네요. 일단 이 경기의 변수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메넨글라드바흐의 로즈 감독이 이번 시즌까지만 메넨글라드바흐를 지휘를 하고 도르트문트 감독으로 가는 게 확정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로즈 감독이라면 더 강팀인 도르트문트로 가는 게 확정이 된 상태에서 현재 팀의 마음이 좀 떠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도르트문트로 가면 어떤 선수를 쓰고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가득 차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수들도 열심히 뛰어서 감독한테 잘 보일 리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의 상대 전적이나 개인적인 능력치들로 볼 때는 메넨글라드바흐가 승리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분명히 이런 점이 변수로 작용이 될 것 같고, 또한 마인츠와의 경기 후에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마인츠와의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로테이션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인츠의 최근 경기력이 확실히 좀 심상치가 않다고 보여져요. 최근 라이프치히를 홈에서 3대2로 잡아내고, 지난 레버쿠젠 원정 경기에서도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막판에 투입된 글라첼과 슈테거 선수가 골을 기록을 하면서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최근 영입된 자원들의 활약과 강등권 탈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마인츠의 최근 경기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메넨글라드바흐의 승리보다는 무승부에 일단 초점을 두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4번 경기 이프랑크 대 바이에른 뮌헨. 이프랑크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이프랑크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27%, 패 57%로 이프랑크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5%, 무 25%, 패 50%로 이프랑크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이 프랑크는 이번 시즌 홈에서 5번의 역배당을 받고 2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이 프랑크는 홈 4경기 연승 그리고 10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 3경기째 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강자 대 최강자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이 프랑크 기준 2승 8패로 무승부가 없다는 게 보이네요. 일단 주중에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아르미니와 3대3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결과만 놓고 보자면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반전에 눈이 와서 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아르미니도 같은 상황이었겠지만 날씨가 분명히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전반전에 눈 때문에 그라운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2대 0으로 뮌헨이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눈이 그치고 잔디 위에 눈이 말끔하게 치워지니까 바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레반도프스키 형님께서 가슴 트래핑에 이은 멋진 발리슛으로 골을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도 톨리소, 알폰소 선수까지 골을 기록을 하면서 3대3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정렬이 좀 안 되는 게 문제로 보이긴 했지만 프랑크푸르트가 상대의 수비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스타일의 공격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뮌헨이 패배를 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고 다만 뮌헨이 다음 주에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를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의 생각이 들고 있고 뮌헨의 특성상 그래도 강팀에겐 진짜 강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롯데를 뭐 돌린다 하더라도 최소 무승부 혹은 뮌헨의 승리 정도면 충분히 이 경기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프랑크의 연승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최강자인 뮌헨이 이 프랑크의 연승을 꺾어주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경기는 이 프랑크의 승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9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카디스. 바르셀로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바르셀로나의 승무패 확률 승 57%, 무 23%, 패 20%로 바르셀로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4%, 무 23%, 패 23%로 바르셀로나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패턴적으로 바르셀로나는 홈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현재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7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상대팀 카디스는 원정 7경기 무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맞대결 전적은 바르셀로나 기준 2승 1패인데 1패가 가장 최근에 카디스 홈에서 2대1로 바르셀로나가 패배를 했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에게 아주 탈탈탈 털려버렸죠. 일단 음바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 얘기는 접어두고 바르셀로나가 정말 못해서 패배한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점유율도 거의 동률이었고 다만 슈팅 숫자 면에서 좀 밀렸고 세컨볼에 대한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피케도 돌아왔고 물론 파리와의 경기에서 피케가 지랄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리즈만과 욕설이 오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경기 중에 선수라면 당연히 열정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기 때문에 뭐 욕도 좀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이번 경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바르셀로나 얘기만 했는데 상대팀 카디스의 얘기를 해보자면 뭐 빌바오한테 주중에 0대4로 개 털렸습니다. 수비가 많이 있어도 뭐 하는 건지 그냥 탈탈 털렸고 빌바오가 카디스를 털면서 보여줬던 오밀조밀한 플레이들을 제일 잘하는 게 바르셀로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그나마 원정에서는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경기력만 본다면 이제 리그 순위도 강등권 쪽으로 점점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카디스에게 가장 최근 2대1로 패배를 기록한 바르셀로나인데 강팀이 약팀을 상대로 2연패를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를 않아서 저는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지난번 패배를 했던 걸 충분히 되갚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단통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라이프치히. 헤르타 베를린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헤르타 베를린의 승무패 확률 승 16%, 무 23%, 패 61%로 헤르타 베를린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5%, 무 25%, 패 50%로 헤르타 베를린의 승과 무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헤르타 베를린은 이번 시즌 홈에서 3번의 역배당을 받고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패턴적으로 헤르타 베를린은 홈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고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맞대결 전적은 헤르타 베를린 기준 2승 1무 7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이 경기 헤르타 베를린이 최근에 승리가 없습니다. 리그 순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공격에서의 득점이 많이 터져주지를 않고 있어서 문제로 보여집니다. 존 코르도바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쿠냐와 피용텍 선수가 살아나줘야 되는데 기복이 좀 있어 보이는 선수들이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허나 상대팀 라이프치히는 리버풀과 헝가리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는데 0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살라와 마네 선수에게 골을 먹혔는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비 때문에 좀 개판치고 있는 리버풀이긴 하지만 역시 리버풀은 리버풀이더라고요. 어쨌든 라이프치히의 가장 중점으로 봐야 됐던 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확정된 우파메카노 선수를 지속적으로 기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챔스 경기에 출전을 시키는 것으로 볼 때 이적이 완료되는 7월 1일 전까지 최대한 뽕을 뽑아 먹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리버풀과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으로 라이프치히가 소진을 하긴 했지만 일정상 그렇게 무리 있는 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라이프치히의 부상자도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라이프치히가 승리할 것으로 보이고 특이하게 봤던 게 16년도부터 가장 최근까지의 맞대결 전적을 보면 라이프치히가 헤르타 베를린 원정만 갔다 하면 최소 3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대승을 거뒀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헤르타 베를린의 최근 경기력으로는 라이프치히를 상대하기엔 너무나도 버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경기 헤르타 베를린의 단통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번 경기 빌바오 대 비아레알. 빌바오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빌바오의 승무패 확률 승 50%, 무 22%, 패 28%로 빌바오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5%, 패 17%로 빌바오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특이점으로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2무 2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빌바오는 이번 시즌 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고 비아레알은 이번 시즌 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빌바오 기준 3승 5무 2패를 기록 중이고 비아레알은 금요일 새벽 유로파 경기 잘츠부르크 원정을 다녀오게 됩니다. 일단 이 경기 제가 월요일에 빌바오가 역배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골대법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빌바오가 정배당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비아레알의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금요일 새벽 유로파 경기를 치르는 비아레알이 체력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고 또한 빌바오가 카디스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4 대승을 거둔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빌바오의 베렌게르와 윌리엄스 선수가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컨디션을 그대로 끌고 와주기만 한다면 체력적으로 불리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승리 혹은 무승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이 경기도 맞대결 전적에서 좀 재밌었던 게 무승부를 기록한 뒤에는 무승부 아니면 빌바오가 승리를 거뒀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전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으니 맞대결 패턴대로라면 빌바오 승 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느껴지네요. 어쨌든 비아레알의 유로파 경기를 보고 금요일 최종 픽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14경기들 중에서 변경점이 있는 팀들이나 주중 경기가 있었던 팀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의 현재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금요일 새벽에 있는 유로파 경기가 있는 팀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가 막히게 또 토사장님께서 축구토토 스페셜에 소시에다드 알라베스, 우에스카 대 그라나다, 빌바오 대 비아레알 경기를 넣어놨는데 모두 금요일 새벽에 유로파 경기들이 있는 팀을 경기를 대상으로 스페셜 경기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무조건 이 세 경기에서 이변 경기 최소 한 경기쯤은 잡아 가야 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분석하실 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금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경기들 대상으로 열심히 분석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